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자,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이번 OT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업능력고사 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OT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선생님은 생생지락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학업능력고사 전형이라고 명칭을 개칭했는데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부르지 않겠죠.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몸짓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학업능력고사 전형, 그쵸? 쉽게 얘기해서 적성고사가 어떤 특징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학업에 앞서, 본 강좌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OT를 반드시 새겨 들어두시면서요. 그쵸?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꼭 새겨두는 그런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쪽 빔을 좀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모르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2019학년도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업능력고사 전형이 어떤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추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전형 일반을 쭉 보시면 기존에 이제 473명을 이제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3명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칭은 학업능력고사 전형이라고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렇죠?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아마 요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적성고사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시행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를 이제 패스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점 다른 학교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반영 비율 보시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600점 들어가고요. 60%. 그다음에 학업능력고사가 40%, 400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써놓은 부분인데 요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인문계 친구들이겠죠. 그죠? 인문계 친구들은 학업능력고사에서 40문제를 풀게 됩니다. 국어에서 20문제, 영어에서 20문제. 그렇죠? 총 80분의 시간 동안. 그렇죠? 문항당 대충 몇 분인지 견적 나오죠. 그렇죠?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어를 20문제, 영어를 20문제 인문계 친구들이 풀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40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0점 만점에 40문제다라는 것은 문항당 10점이다라는 견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24일 날 인문계 친구들은 오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업능력고사를. 그렇죠?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이유는 이 뒷부분에서 이제 제시를 하겠지만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 있어. 선생님 그럼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그죠? 최저가 없는 전형보다. 왜냐하면 최저가 있으면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야.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시고, 그죠? 최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이 성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기도합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수업 듣지 않아도 돼요. 그죠? 본 강좌는 듣지 않으셔도 돼요. OT 정도는 들으셔도 되겠지만. 자, 앞에서 학생부가 600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 과목의 이제 그 등급 평균이 이렇게 이제 환산 점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점수폭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죠? 선생님 제가 내신 등급이 너무 안 좋은데 7, 8, 9등급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등급 만약에 6등급 친구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6등급 친구라면 1등급 친구가 지원을 한 경우와 놓고 봤을 때 한 문항당 몇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0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1등급 친구는 미리 10문제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 6등급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6등급까지는 그래 그럭저럭 뭐 그래 10문제 그래 그렇다 쳐. 근데 7등급부터는 무려 100점씩 200점 떨어지면 막 여기는 아예 점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렇게 7, 8, 9등급에서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겁니다. 물론 학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경쟁률이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7, 8, 9등급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4, 5, 6등급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1, 2, 3등급 친구가 그쵸 1, 2, 3등급 친구가 조금 실수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다 맞춰야겠어 라고 얘기를 노린다면 그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어떤 전략점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런 전략점을 이제 숙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꼭 다 맞추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인문계는 학과에 상관없이 다 동일합니다. 자연계는 학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데 인문계는 아니에요. 인문계 친구들은 동일한 최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과목, 사회탐구겠죠? 사회탐구 2과목 합이 6등급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면 충족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리야? 내가 국어를 3등급 받았어요. 다른 거는 내일이 다 그냥 3등급 밑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죠? 4, 5, 6 막 이렇게 계속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충족되니까 합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최저를 충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최저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어차피 고려대 세종 캠퍼스 관련된 이제 적성고사, 학업능력고사 대비한다면 연계교재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연계교재 보시고 수능 기출문제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수능 대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서 강조하겠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그죠?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꼭 잘 해내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흐름을 좀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3개년을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3개년을 분석해보고 좀 표지 삼아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법, 장문법, 문법, 독서, 문학은 그죠?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고려대학교에서 선행연구 이제 평가 보고서라는 자료가 매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시면 그죠? 작년도에 학업능력고사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뭐와? 수능과. 그죠? 수능과 명칭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그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업능력고사는 난도를 좀 낮춘 수준의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수능의 흐름 기조와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첫 번째 흐름 기조는 뭐냐면 장문화입니다. 지문에 장문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2016년에는 전체 국어 영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 영역이 9쪽에 불과했어요. 그죠? 국어 영역이 9쪽에 불과했는데 2017년도에는 13쪽이나 늘어났죠.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공백을 늘려놨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문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죠?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학습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거 다음 표에서 제시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부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장문화됐다라는 추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문법 영역의 강화. 문법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죠?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고사 능력의 흐름이 지금. 그럼 보시면은 2015, 16에서는 화법, 장문법 한두 문제로 동일하고요. 문법 큰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에 이제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만 늘어나도 퍼센티지에서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데 화법, 장문법에는 큰 변화 없는데 흐름 그대로 갔는데 문법에서 한 문제가 늘어났다는 게 특징점이에요. 그죠? 문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법은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죠? 수능에 견줄 정도로. 그죠? 수능에 견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이 필요하다. 그죠?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딱 딸랑 2강 이거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문법 전 과정을 한번 쭉 밟아 나가셔야 돼요. 심지어 중세국어 문법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4문제로 강화되고 있다. 문법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특징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연계교재. EBS에서 출간되는 연계교재 있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죠? 이 연계교재의 연계율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연계교재, 당해년도 연계교재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아직 이제 6월에 수능 완성 6월 말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교재 꼼꼼히 해당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보셔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조점, 방점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로 조금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화법하고 작문법은 대체로 평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뭐 문항수가 크진 않지만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이제 뭐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근데 다만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작문법에서 고쳐쓰기 문항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 좀 난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미론 관련된 문제, 그렇죠 단어의 의미라든가 어법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출 문제 선생님이 풀이하면서 강조점을 새겨줄 건데요. 고쳐쓰기 문항 같은 경우 약간 문법적 지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 같이 한번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법, 독서, 문학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문법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매우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죠? 매우 주목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문법 비중도 높아졌잖아. 거기다 난도도 수능 수준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네 문제 다 틀려버리면 내일이 40점이야. 40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그러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간절함 느껴집니까? 눈빛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전반적인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제시가 되고 있는 그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다음에 어휘론, 의미론, 그다음에 이런 화용론, 그죠? 그다음에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 그죠? 전부 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쭉 한번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도 나와요. 그죠? 이전 연도에 나왔었어요. 그죠? 이전 연도에. 그죠?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까지도 다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합니다. 이 중세국어에서는, 그죠? 중세국어는 이제 조금 더 플러스를 하자면 15세기. 그죠? 15세기, 16세기. 15세기, 16세기. 그죠? 그러니까 한글 창제 바로 직전 그때와 그쵸 그다음에 그 이후 그러니까 작품으로 얘기하자면 뭐 용비어천가라든가 그쵸 훈민정음 서문이라든가 석보상절이라든가 이런 식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에서 이제 중세국어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국어까지는 아니고 중세국어. 그래서 꼭 살펴본다면 요 정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주목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 독서 수능의 독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변별력의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것은 수능에서 그러니까 오답률 높은 것은 독서 영역인데요. 얘는 안 그런가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난도의 수준이 낮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 지문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도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적 사고를 확인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죠?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기다 선생님 안 썼어요. 왜냐면 이 강좌를 듣는 친구들만 알라고. 그죠?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EBS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EBS 연계율. 당연히도 연계교재를 꼭 한번 살펴봐라. 그죠? EBS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는데 연계교재를 뭔가 봐야 된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학업 능력고사를 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이겁니다. 연계교재를 통해서 해야 될 거 1순위 이겁니다. 비문학 지문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부터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까지도 그대로 연계됐어.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할 거예요. 문제까지도 그대로 연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 꼭 필요합니다. 적성고사 쉽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죠? 수능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고려대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면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11월 24일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문이 좀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죠? 지문에 좀 어려운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지문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봤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목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학은 주목해야 된다 라고 썼는데요. 복합 세트 문항에 주의하세요. 수능에서 이제 장문화되고 있는 추세의 이제 흐름이 문학에도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사를 제시하기도 하고 산문 두 편을 연달아서 제시하는 것이 작년 수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서 나왔었거든요. 이런 복합 세트 문항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작년 기출에 그렇죠? 작년 기출에 고려대학교 작년 기출에 보니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트 문항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친숙한 작품들이 나와요. 확실하게. 친숙한 작품. 이렇게 막 좀 생소한 작품이라든가 낯선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익숙하거나 친숙한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 수가 많아. 심지어 선택지에 5개 선택지가 다 작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세트 문항에 주의하시면서 고점 여러 가지 작품들 여러분들 연계 교재라든가 수능 기출된 어떤 좀 중요한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고전문학 문어책 표현에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문어적 표현도 그대로 나오고요. 한자 어휘도 그대로 나오고요. 주석은 거의 달아주지 않아요. 그죠? 한자 어휘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래아가 찍혀 있는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다가 틀릴 것 같아. 선생님 걱정해. 높아침이에요. 여러분들 당황하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좀 아마 고전문학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겁니다. 남들이 쉽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면은 그거 필살기 아니에요.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친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되는지는 이제 본차시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좌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요렇게 쭉 한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학업 능력고사를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쵸? 요 부분을 영역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거고요. 강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할 겁니다. 그쵸?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자신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생생지락 되소서.